예, 돈이 되는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증시. 대부분 약했지만 홀로 빛났던 반도체주. 이렇게 정리 가능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급등하면서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약세 흐름과 보인 것과 굉장히 이제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우선 반도체 지수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대표적인 ETF들의 수익률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예. 매그니피센트 7을 필두로 한 나스닥 지수의 강세 흐름 대비해서 반도체 쪽으로 연결돼 있는 뭐 여러 가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3배짜리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고점에 여유가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3배 배팅 ETF요? 속세 같은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 부담이 좀 적다라는 측면이 해당 섹터로 자금이 좀 쏠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 어제 이제 뉴욕주의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온디바이스 AI의 성장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내년도에는 메모리 쪽의 성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모든 종목군들이 AI 쪽에 집중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메모리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거기에 포함되는 장비 업체들 이런 쪽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쪽에 속해 있는 뭐 주요 종목군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사실 AI 쪽에 좀 속해 있지만은 투자 의견 관련된 또 좋은 뉴스 소식이 나오면서 해당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기업들, 이 기업들은 모두 다 정말 주가가 어마어마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 네. 퀄리타스 반도체. 네. 이름에 반도체라는 키워드가 껴있으면 10% 이상 급등하고 그렇죠. 나머지 그동안 HBM 주도주였던 종목군들은 한 2, 3%대의 상승세. 네. 유튜브 채팅창에 아기반려 주시님께서 오늘 반도체의 날인데 제 건 안 가요 하시네요. 네. 안 가는 반도체가 있어요. 빠지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말씀드렸던 IP, 자산 설계 뭐 이런 쪽들 반도체 설계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 주셨던 제조반도체라는 기업이 지금 이제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증을 받은 저전력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죠. 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이제 AI라는 시대의 전환과 함께 가장 먼저 포커스가 맞춰진 것은 결국은 이제 AI 플랫폼을 바탕으로 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의 투자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뭐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이것은 결국 HBM 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잘 아시는 한미반도체라든지 아니면 ISC 같은 기업들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었고요. 예. 그런데 최근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수익화로 그리고 더욱더 산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어플리케이션의 확장, 즉 사람들이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쓰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 세트의 수요가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 세트 쪽에 탑재되는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수요 확장이 2차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온디바이스 AI 쪽과 맞닿아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저전력 반도체 기업 제조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상이나 아니면은 디지털 이러한 부분들을 세트 쪽에서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설계, IP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초고속 대역 관련된 부분 쪽에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가 이제 칩스 엔비디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다양한 이미지를 디지털화 시킬 수 있는 IP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온디바이스 쪽으로서의 확장과 함께 세트의 반도체 설계를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차적으로는 AI 구동을 위해서 각 대기업이 투자를 해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급등세가 있었고 네. 지금은 그 흐름, 무게 중심이 메모리 쪽에서 넘어와서 실제로 구동할 때 필요한 디바이스 쪽, 이를테면 휴대폰 관련해서 그렇죠. 볼 수 있는 반도체 칩,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 안에서 구동을 위해서 필요한 반도체 칩 쪽, 그 연관되어 있는 설계 자산을 가지고 있는 쪽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될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렇죠. 현상이거든요.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우선 지금 당장에 사실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예전에 HBM 관련주들과 비슷한 투자 의견일 것 같습니다. 사실 해당 종목군들이 상승 추세를 보인 뒤에 뭐 정말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HBM 투자와 함께 실제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몇 개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온 상황이었고, 온디바이스 AI가 채택된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당장에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 그렇게 눈에 띄게 좋아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YOY 기준자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성장 자체는 있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한 달여 만에 4배, 5배씩 갈 정도의 실적 흐름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주가 상승의 한계는 있겠지만은 당장에 반도체 기업들을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기업들을 안 볼 수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만약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이제 AI 관련된 부분 쪽의 속도에 대한 슬로우다운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메모리 쪽의 성장, 빅그로스의 성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좀 못 갔었던 소재 업종군들이 안정적인 대응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소재가 정말 안 갔죠. 그렇죠. 지금 뭐 대표적으로는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솔브레인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소재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업들은 좀 안정적인 대응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주식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반도체 기업 사놨는데 반도체 주고 할 때 내 것만 안 가면은 답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잘 가는 기업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짧은 손절가를 바탕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는 지금 화끈한 디바이스 AI 관련 테마주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자. 탑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탑픽은 뭐 사실 주가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제주반도체인데요. 잠깐만요. 제주반도체 지금 질문 올라와 있는데요. 라면 인생님께서 제주반도체가 저전력 디램 설계 업체인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제주반도체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점. 사실은 뭐 필요성에 의해서는 그러한 부분들 가능성을 항상 이제 가져갈 수 있겠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반도체를 사용하는 뭐 인증을 받은 기업들 자체가 삼성전자 쪽에 협업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주가 상승이 그것을 선택한다, 안 한다, 이것에 대한 문제와 함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뭐 현실화 닥쳤을 때 주가 흐름이 지금의 주가 흐름일 것이냐, 이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올해의 실적 대비해서 내년도의 실적 기대감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최근에 주가 상승, 그리고 지금 시장 내에서 대장주가 된 이유를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만은 오늘 또 이제 자동 통역 기능, AI 탑재와 함께 플리토와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좀 세게 올라서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종목군들의 1차적인 상승 이후에는 다른 수혜주로서의 또 눈을 돌리는 현상들,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해당 종목군들이 계속 간다 이런 의미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세를 노리는 전략,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좀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겠군요. 인공지능 카테고리 안에서 온 디바이스 AI, 지금 하드웨어 단이 먼저 움직이고 소프트웨어까지 확장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 플리토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플리토를 트레이딩 하시나 봐요. 플리토는 사실은 이제 저는 상당히 이제 재밌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워낙 이제
절대적인 실적이 그렇게 세게 나오지는 않는 기업이라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적합한 기업은 아니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시장의 성장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좀 어울리는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토픽 하나씩 받겠습니다. 지금 온 디바이스 AI의 토픽 하나, HBM 토픽, 후공정 포함해서 하나,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단 모두 포함해서 또 하나 이렇게 세 가지 꼽아주신다면요. 예. 예, 우선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주 반도체가 가장 적당할 것 같고요. 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뭐 또 역시 방금 말씀드렸던 플리토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는 어떤 그 후공정, 오사 기업 포함한 뭐 HBM 관련 밸류체인이요. 사실 이쪽은 이제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워낙 종목군들이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예. 사실은 이제 뭐 3D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기술과 그리고 해당 기업들은 실적을 만들어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스러운데요. 지난번에 나와서 이제 후공정 이 테스트 관련 기업으로 리노공업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예. 가장 이제 후발주자지만은 정말 멋진 실적과 장기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좋은 실적을 올리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는 실적적인 측면에서의 조금 안정성을 생각을 하면서 리노공업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스트 소켓 기업이죠. 네. 반도체 웨이퍼 전공정에서 만들고 후공정에서 다 잘라낸 이후에 이 칩을 잘 버티는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소켓 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리노공업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슈 넘어갈까요? 다음 화면 주시죠. 예,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 LS 머티리얼즈입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사업 영역 자체는 ESS 쪽에 들어가는 울트라 캐퍼시터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업자고요. 예. 지금 한 재작년부터 사업 영역을 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알루미늄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기존의 ESS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확장을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는 LS그룹 내에서의 첨단 그리고 친환경 소재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압기인가요? 변압기는 아니고요. ESS 쪽에 들어가는 이제 필수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SS라고 하면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그렇죠. 그것을 도와주는 부품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앞으로 사용처는 신재생 에너지용, 풍력이나 태양광, 전기차용,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내의 무인 운반차, 로봇에도 쓰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장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 기업군이 알루코, 삼화전기 등등이고요. 오늘 굉장히 이제 뜨거운 반응입니다. 네. 사실 공모가도 밴드 상단을 맞아요. 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을 내뿜고 아마 오늘 급등할 수 있는 최대폭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멀티플을 줄 수 있을까요? 이 기업은? 네, 사실 예전에 이제 에코프로가 주가 급등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타자가 LS그룹이 올라올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뭐 동일한 사업자는 아니겠지만은 결국은 LS그룹을 다음 타겟으로 수급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다. 이런 언급을 드리면서 최근에 에코프로머티가 상장을 했을 때 이거 다음 타자는 LS머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따따블이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가격 제한폭 상단인 300%의 상승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이제 뭐 기업을 토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냉정하게 얘기해서 ESS 쪽의 사업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성장세는 뛰어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고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친환경 쪽의 수요가 늘어나게 될수록 전력의 공급이라는 그리고 그 공급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ESS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태양이 안 뜰 때
햇빛으로 전기를 만들어내야 되고 파도가 안 칠 때 해양풍력에서 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만들어진 전기를 저장해놨다가 사용해야 되는 ESS의 수요 이러한 부분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예. 지금 이러한 ESS의 수요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발전단뿐만이 아니라요. 건물이라든지 최근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전기 열차 쪽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모두 다 이제 친환경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ESS 쪽의 안정적인 성장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낮아 보이는 공모가 왜냐면 이제 절대적인 가격이 6,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최근 시장의 모멘텀과 더불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급등을 정당화할 정도의 주가의 상승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급적인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연내로 있을 전기차 관련주, 지금은 이제 ESS 쪽이 조금 더 크겠지만은 알루미늄 부품을 활용한 전기차의 사업 영역도 충분히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지금 시장의 관심을 더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기업이 밸류에이션 멀티플로 얼마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늘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반영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급이 집중되면서 이제 급등세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울트라 커패시터가 이제 주요 제품인데 엄청나게 큰 변압기 이 정도로 네. 예, 한국어로는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의 사용처는 다양하기 때문에 업황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 근데 주식에 대해서는 주가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따로 떼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종 기업이라고 하면 어디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ESS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이 많지만은 사실 그 기업들과 동종 기업이라고 좀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제 동종업계들을 아무래도 이제 알루미늄 업체들, 알루미늄 사업을 하는 기업들로 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은 두 개의 사업을 복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딱 하나의 동종기업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동종업계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예. 지금 주가의 상승은 그런 멀티플 키 맞추기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동종업계를 바라보는 의미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의 신규 상장 이후의 주가의 강세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주가의 강세를 만들어내는 절대적인 영향력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자회사의 힘을 좀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LS 알스코가 이제 알루미늄 사업을 하는 곳이고 이쪽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 살펴봤습니다.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 이렇게 신규 상장 기업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이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배터리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머티리얼즈라는 이름 때문인지 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이제 연동해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 가지고 계신지요? 사실 배터리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은 시세가 절대적으로 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1월 1일 날 이제 장중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주요 배터리 관련 기업들 주가가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60%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 외에 LNF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40~50%, 주요 기업들이 15에서 20% 이상 반등세를 보인 구간인데요. 아직까지 냉정하게 얘기해서 대외 변수라는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은 유효한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발표된 내용이긴 하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독일의 전기차 시장이 드디어 역성장을 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기도 했고요. 예.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의 10% 가까운 역성장. 거기에 전기차 침투율이 굉장히 높은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연간 기준으로 역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왜 중국도 성장하고 미국도 성장하는데 유럽 시장을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은 건데 이것은 디폴트 값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유럽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전기차 시장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했었던 국가들이라는 점, 거기에 대해서 중국과의 경쟁이 좀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얼마나 시장을 지킬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인데 최근 이제 중국 쪽에 미드니켈 NCM 쪽에 대한 배터리의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유럽 상황의 리스크 요인들을 좀 고려해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격 상승이겠죠. 지금의 주가 상승은 단기낙폭에 따른 어느 정도의 회복세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본격적인 상승에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2차 전지 배터리주까지 점검받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